10번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은 것은 1번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원본 문서이어야 하며, 요게 틀렸어요.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꼭 원본 문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뒷부분 보면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검색, 편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요거는 맞는 내용이겠죠. 하지만 원본 문서이어야 하며, 요게 틀린 거예요. 다음 2번 검찰 보존 사무 규칙, 요거 공개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되어 적법하다 하니까 틀렸죠. 다음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이것은 비공개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이게 비공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맞는 선지. 다음 4번 정보 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적법한 공개 청구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정보 공개 청구권 행사 자체를 권리 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 자, 이거는 틀렸어요. 원래 정보 공개 청구는 모든 국민이 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라 그랬는데,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하거나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보 공개 청구가 불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 정보 공개 문서는 꼭 원본일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정보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원본 문서이어야 하며, 이런 거 틀린 거예요. 다음 2번 검찰 보존 사무 규칙, 요거 공개라 그랬죠? 근데 여기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되어 적법하다 하니까 틀렸고, 검찰 보존 사무 규칙 공개 정보. 다음 2번 독립유공자 심의회의록, 요거 비공개라 그랬죠?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비공개란 뜻이고, 그래서 맞고, 비공개는 회의록 나오고 개인정보, 인적사항 나오면 일단은 비공개예요. 이 4개는 쉽게 외울 수 있죠. 다음 4번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한 경우가 2가지가 있어요. 부당이득,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 이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합니다.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하거나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일 경우에는 권리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문제 11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개될 경우에 부동산 투기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요거는 상식적으로 그렇겠죠. 공개되면 부동산 투기로 이어진다면 그건 비공개가 돼야겠죠. 다음 2번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면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거 아니죠. 공개된 정보라도 공개 청구를 하면 처분청은 공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거예요. 다음 3번 불기소 처분 기록 중 피의자 신문 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 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된다면 비공개 대상에 해당된다. 이거 맞죠? 문제 풀다 보니까 이런 거 불기소 처분 기록 이런 거 볼 거 없고, 인적사항, 개인정보, 회의록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다 비공개입니다. 다음 4번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개를 거부한 정보의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거 맞다 그랬죠? 공개랑 비공개가 이게 혼합되어 있으면 공개 가능한 부분만 공개해주면 되는 거예요. 법원은 이 공개 가능한 부분에 대한 거부 처분을 취소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개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은 일부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법원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답은 2번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동산 투기 유발 정보는 비공개 정보겠죠. 상식적으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 맞죠? 다음 2번 인터넷에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고 해도 공개해줘야 되는 겁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거예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거예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 소송은 대부분이 가능합니다. 모두 가능하다고 적고 싶은데 일단 대부분이 가능하다. 예로 나오는 게 공개된 정보, 얘도 거부 처분 받으면 취소 소송 가능하고, 사립대 정보공개 청구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 예외가 공개 청구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얘 빼고는 다 가능하다.
다음 3번 길게 써놨지만 인적사항 요거 나왔죠? 그리고 뭐 사생활, 개인의 사생활 이런 거 나오면 비공개 대상이 맞는 거예요. 개인정보, 인적사항, 회의록 요건 비공개 정보다. 다음 4번 요것도 나왔던 선지죠. 공개, 비공개가 혼합되어 있으면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받으면 공개 가능한 부분만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도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개 거부된 정보에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으면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면 공개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맞죠? 다음 문제 12번 정보 공개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추진비 세부 항목별 집행 내용 및 그에 관한 증빙 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죠? 볼 필요도 없어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 대상이 된다. 아니죠. 개인정보는 비공개라 그랬어요. 다음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업무 추진비, 뭐 집행 내역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개인정보, 인적사항 이런 게 들어가면 비공개입니다. 2번 여기서도 학교 환경 위생구역 내 금지 행위 해제 결정에 관한 학교 환경 위생 정화위원회의 회의록 나왔죠. 기재된 발언의 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자 이거 나오면 비공개겠죠. 당연히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렸죠. 다음 3번 보안 관찰 관련 통계 자료는 이거 비공개라 그랬죠.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렸고 다음 4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맞죠? 자, 학교폭력위원회 회의록 비공개라 그랬고 답은 4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 이것도 길게 써 있지만 개인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아닙니다. 자, 개인정보 비공개 정보다. 다음 2번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 그리고 인적사항 부분 자 이거 비공개겠죠?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틀렸죠? 인적사항 비공개다. 다음 3번 보안 관찰 관련 통계 자료 이거 비공개라 그랬죠? 근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렸고 보안 관찰 통계 자료 비공개. 다음 4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요거만 나와도 비공개 아닐까요? 이거 학교폭력 관련됐으면 그 피해자의 어떤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회의록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맞고 학교폭력 대책위 회의록 비공개다. 다음 문제 13번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공개 청구된 정보가 이미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어서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자 이게 정보 공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선지. 공개된 정보라도 청구권자는 정보 공개받을 권리가 있다. 거부받게 되면 취소 소송 가능하다. 다음 2번 정보 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 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 이의 신청은 허용되나 행정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아니죠. 이의 신청도 가능하고 행정심판 청구도 가능하고 행정소송도 가능한 거예요. 다음 3번 정보의 공개 등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행정청이 아니라 청구인이 부담한다 그랬죠. 틀렸고 다음 4번 행정소송의 재판 기록 일부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없다. 아닙니다.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공개된 정보라도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받으면 취소 소송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즉 정보 공개 거부 처분 받으면 취소 소송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 2번 정보 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 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 이의 신청은 허용되나 행정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둘 다 허용이 돼요. 자,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 청구한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10일 이내로 연장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20일까지는 정보 공개 청구를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인은 정보 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면 그 후부터 30일 안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다 가능하다. 다음 4번 정보의 공개 및 우송에 드는 비용은 행정청이 아니라 청구인이 부담한다 그랬고 감면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다음 4번 비공개 결정 통지는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요거는 뭐 쉽게 암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문제 14번 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 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에 의한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 있다. 어렵게 썼는데 요거 일단 틀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청구인은 이 정보 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그 청구인이 원하는 정보가 법원한테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어찌어찌 하다가 청구인한테 다시 흘러간 거죠. 자, 이렇게 된 게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한 거라고 볼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회적인 방법으로 한 공개는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을 길게 썼습니다. 자,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요 내용이니까. 다음 2번, 정보 공개 청구권자에게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 목적을 불문한다. 이게 맞아요. 이게 모든 국민을 뜻하는 겁니다. 모든 국민은 정보 공개를 청구할 청구권이 있고 지자체가 정보 공개를 청구할 청구권이 없는 거예요. 3번,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자, 이거 그러니까 공개된 정보가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맞죠? 비공개 결정하면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4번,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 공개 청구권자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와 어떤 관련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거나 정보 공개 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 공개 청구권자의 권리 구제 가능성 등은 정보 공개 여부의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자, 이것도 맞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국민은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관련성이 있고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이유가 있어야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국민은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관련 없이 행정청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정보 공개 청구권자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와 어떤 관련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거나 정보 공개 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관련성과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관련성이 없어도 정보 공개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권리 구제 가능성 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것도 맞는 거예요. 권리 구제 가능성은 이건 행정소송할 때 얘기가 되는 거죠. 정보 공개는 그냥 무조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예외적인 경우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이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이 아니면 정보 공개 청구할 수 있다. 답은 1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 선지 읽어보시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공개한 것, 법원을 통해서 정보를 받은 것은 공공기관이 공개한 것이 아니다. 다음 2번, 정보 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고 지자체는 아니다. 자, 여기서 다 나와요. 자연인, 법인,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 법인,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 목적을 불문한다. 요게 맞는 거예요. 요건 모든 국민을 뜻합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 청구 가능하다. 다음 3번, 이거 많이 나오죠. 공개된 정보라도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 같은 말로는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하지 않으니까 공개해달라고 정보 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 다음 4번, 자, 요것도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은 그 자체로 법률상 이익 침해입니다. 그래서 취소 소송이 가능하고, 정보 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고 정보 공개 청구권은 알 권리에 근거한 헌법상 기본법이다. 그래서 정보 공개 청구는 아무 관련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반면에 소송은 어때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있어야, 소를 제기하는 이유가 있어야 가능하죠. 요 두 개가 다르다. 다음 문제 15번,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공공기관의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이는 정보 공개 방법만을 달리한 것이므로 일부 거부 처분이라 할 수 없다. 아닙니다. 일부 거부 처분이라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공개를 했지만 공개 방법을 다르게 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달라 그랬는데 처분청은 서류로 준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일부 거부 처분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보 공개 방법을 달리한 것 이라도. 다음 2번,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여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 명령을 위임 명령을 의미한다.
자, 이거 맞는데 이거 길게 썼지만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그러니까 명령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명령이 비밀 또는 비공개로 바꿀 수 있는 명령이 법규 명령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맞아요. 법규 명령 아니면 행정규칙이잖아요. 행정규칙은 아니고 이 법규 명령만이 어떤 정보에 대해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할 수 있다. 다음 3번,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몇 조 몇 조의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는, 자, 여기부터 중요하죠.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로 한정된다. 자, 이거는 틀릴 확률이 높은 선지죠. 이렇게 뭐뭐로 한정된다, 이런 건 보통 틀려요. 개인의 내밀한 정보, 이런 것들도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입니다. 다음 4번,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면, 자, 이거 또 나왔죠. 행정청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 아니죠. 정당화될 수 없죠. 공개되어 있는 정보라도 처분청은 공개해줘야 되는 거예요. 답은 2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청구인이 요청한 공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면 이건 일부 거부 처분에 해당하고 당연히 항고 소송이 가능하다,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 요청하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자, 1번이 그 얘기고, 2번, 비공개 정보로 규정할 수 있는 명령은 법규 명령만 해당한다. 행정규칙은 안 된다. 그래서 그 할 수 있는 예들은 대통령령, 조례,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선관위 규칙이 가능하고, 총리령, 부령은 비공개 정보를 규정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다. 얘네들은 판례는 행정규칙이라 그랬죠. 형식상으로는 법규 명령이지만 판례는 총리령, 부령은 행정규칙이었다. 그래서 요 선지는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여기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법률의 구체적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 명령을 의미한다. 맞죠? 다음 3번,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몇 조의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개인식별 정보랑 개인의 내밀한 정보 모두 비공개 대상이다. 다음 4번, 요거 공개된 정보도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 즉 정보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죠. 요거 예전에 했던 거 한번 적어놨으니까 보시고. 다음 문제 16번, 정보 공개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민의 알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 청구권이 포함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알 권리 안에 정보공개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정보공개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 요건 맞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은 알 권리에 근거한 헌법상 기본법이에요. 알 권리 안에는 정보공개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 2번, 정보공개 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 처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 침해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이게 딱 맞는 얘기예요.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자체가 법률상 이익 침해다. 다음 3번,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원본인 문서만을 의미한다. 아니라 그랬죠. 원본이 아니라 사본도 괜찮습니다. 다음 4번, 정보 공개가 신청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자, 요게 맞아요. 요게 예외적인 경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정보 공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이 가능한데, 자, 이 경우만 제가 본 선지는 요거밖에 없어요. 정보 공개가 신청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자, 요 경우만 정보 공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거를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즉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답은 3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공개 청구권은 알 권리에 근거한 헌법상 기본법입니다. 알 권리란 헌법 제21조에 의해서 직접 보장되는 그런 권리고,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 공개 청구권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알 권리 안에 정보 공개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 정보 공개 청구권은 알 권리에 근거한 헌법상 기본법이다. 알 권리는 헌법에 의해서 직접 보장된다. 자, 이런 것도 문제가 나와요. 다음 2번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받으면 그 자체로 법률상 이익 침해다. 그래서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 정보공개 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 처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 침해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정보공개 같은 경우는 청구인,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정보공개 청구는 모든 국민이 할 수 있는 당연한 헌법에 의한 기본적인 권리다. 다음 3번 정보공개 문서는 원본 문서일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원본인 문서만을 의미한다. 아니다. 다음 4번 요게 예외적인 경우인데 정보공개가 신청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때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거예요. 공개 청구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 소송이 불가능하다. 이게 예외적인 경우. 또 민원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자, 이런 것도 문제가 나와요. 다음 문제 17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보의 공개, 우성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맞죠? 2번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 공공기관에서 그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것도 맞고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했더라도 청구인이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다음 3번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가 거부 처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 침해에 해당한다. 맞다 그랬죠? 다음 4번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정보공개 청구권의 행사는 허용되어야 한다. 아니죠. 괴롭힐 목적이랑 부당이득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정보공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그랬죠. 감면도 가능하고. 다음 2번 공개 청구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하지 않으면 민원으로 처리 가능하고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 소송은 불가능하다. 자, 그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민원에 대한 얘기였죠.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음 3번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가 거부 처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 침해다. 맞다. 다음 4번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는 부당이득,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인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하다. 이 두 가지 경우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정보공개 청구권의 행사는 허용되어야 한다. 아닙니다. 17문제 다 풀어봤습니다.